안녕하세요. 루시나 사무이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임신과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는 황사와 더불어 봄철에만 조심하면 되는 현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샌가 1년 내내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공기가 좋아져서 안심했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한다고 느낄 정도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해져 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인구 1인당 기대 수명을 1.8년씩 단축시킨다 하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때 1시간 야외 활동은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흡입하는 것과 같고 2000cc 기준 디젤 자동차 매연을 3시간 40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임신부에게는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임신을 하고 계신 임신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세먼지가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예방수칙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메다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이보다 적은 직경이 2.5 마이크로메다 이하인 경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고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할 때 코털에서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죠. 특히 초미세먼지는 배포나 혈액을 통과하여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임신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넘어가게 되어 나쁜 영양과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면 황사와 같은 자연적인 것과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등의 인위적인 것이 있죠. 우선 황사는 자연현상으로 3월에서 5월 사이 중국과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사막과 황토 지역에 있는 모래와 흙먼지들이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현상인데요. 특히 건조한 봄철에 황사가 자주 발생합니다. 황사는 미세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임신부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자동차나 공장, 가정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들은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 화학물, 탄소화물 등의 유해 물질로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이죠.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성분에는 유해한 아연과 납,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의 미세먼지 함유량은 황산염과 질산염이 58.3%로 전체 구성 성분의 과반수를 넘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황산염은 체내에 쌓이게 되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순환기 기능을 저하시키며 췌장염으로 인한 저혈당 및 만성 폐쇄성 기도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구성 성분인 질산염은 체내에 들어오면 아질산염으로 변화되는데요. 아질산염은 혈액 중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산소 공급을 제한해 여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세먼지 중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의 성분에는 유해한 아연과 납 등의 중금속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납 중독은 만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만성 납 중독에 걸리게 되면 가볍게는 빈혈과 떨리는 증세로 시작하지만 심하면 발작적 복통, 신장의 마비 혹은 신장장애, 소화기 장애 등의 증세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폐암을 포함한 급성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72%가 심혈관 질환, 14%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폐렴, 14%가 폐암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로 인해 WHO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우선적으로 피부와 눈, 코 등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인 자극과 국소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코와 입 등의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호흡기 상피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또한 미세먼지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 박동수와 혈압 이상을 초래하고 심장 질환이나 출혈성 뇌졸중 등의 위험성도 고조시킵니다.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피가 뭉치는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혈전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는 몸속에서 활성산소 및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 세포나 조직을 노화시키고 심혈관을 악화시켜 사망률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뇌 장벽이 있어 미세먼지가 침투하기 어렵지만 초미세먼지는 이런 뇌 장벽을 뚫고 직접 침투가 가능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노출되는 각각의 기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결국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률 증가, 폐기능 저하, 만성 심폐질환 증가, 폐암 발생 가능성 등이 증가합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는 엄마와 연결된 태반으로부터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아 성장하게 되죠. 특히 임신 초기가 지난 12주 이후부터는 중요장기들의 형성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성장에 들어가면서 태반으로 전해지는 영양 공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임신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반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태아에게 전해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저체중과 성장장애로 인한 조산, 사산, 태아기형 등이 나타나게 되죠.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혈액은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과 낮은 혈액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은 태아의 상부, 즉 심장과 뇌로 흐르고, 산소 포화도가 낮은 혈액은 태아의 하부, 즉 배꼽 아래 부분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아에게 한 번 돌고 나온 피는 태반에서 산소 포화도가 높은 신선한 피로 교환되어 다시 태아에게 흘러가면서 태아의 성장과 영양 공급을 돕게 되죠. 이때 초미세먼지가 태아에게 들어간다면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기형이 될 수 있으며 임신 중기 이후에는 조산 및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임신부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사람으로는 영유아나 소아, 65세 고령자, 임신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와 미세먼지 경보 두 가지로 먼지의 농도에 따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예보제는 대기질 전망을 예측하여 알려줌으로써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죠. 대기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기오염 공개 시스템이 운영되는데요. 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황사 예보와 경보를 같이 알려줍니다. 굳이 전문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요즘엔 초록창 검색이나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앱들도 나와 있어 미세먼지의 농도를 좀 더 간편히 알 수 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몸이 드러나는 옷은 피하셔야 합니다. 외출 전 황사 마스크, 모자, 안경 혹은 선글라스 등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두피에 침투하여 모공을 막아 피지 분비와 혈액순환 등의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모자를 써주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해야겠죠. 둘째,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신부는 외출 시 미세먼지나 꽃가루, 황사 등에 노출될 수 있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때 마스크는 꼭 의약 외품 및 황사 방지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황사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나 마스크를 아껴 쓰겠다고 마스크 사이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회용 황사 마스크를 자주 갈아주는 편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실내에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키우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다. 봄날의 날씨가 맑을 때에는 창문을 열어 산소가 풍부한 공기로 순환되게 하고 실내의 냄새도 정발되게 하지만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천연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벤자민, 스파티필럼, 가늠죽 등의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물을 많이 마십니다. 건강을 위한 기본 조건 중에 하나,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들어온 유해 물질을 씻어내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림프순환이 개선되어 면역이 좋아지므로 병균이나 이물질을 잘 처리하게 되죠. 물은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기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다섯째, 중금속 배출을 돕는 음식과 호흡기 건강을 돕는 차를 마십니다. 체내의 독소와 중금속이 쌓이는 걸 방지하는 식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미역, 파래 등의 해조류는 알긴산이 풍부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과 도라지 역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차는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구기자차, 영지버섯차, 도라지차, 감초차 등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물처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와 임신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전문적인 내용도 들어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신 중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예방수칙이므로 이 부분만이라도 잘 숙지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게 되죠. 임신 중 태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습관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태아에게 해가 되는 행동과 습관을 버리거나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는 태아와 임신부에게 해가 되며 임신 중이 아니라도 온 가족의 건강에 관한 내용이니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생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